이제 교류 축전기 회로를 봅시다. 축전기 회로는 어떻게 생겼겠습니까? 뭐 뻔하죠. 어떻게 생겼어요? 교류 전원이 있고 그 다음에 축전기를 연결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교류 축전기 회로가 이렇게 있는데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전류가 흐르고 여기에 축전기에는 전하가 대전되죠. 자, 그러면 이때 목표는 뭡니까? 회로의 목표는 전류를 구하는 것인데 이 경우에는 전하, 축전기에 대전된 전하를 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전하 구하면 전류 금방 알고 전류 구하면 전하 금방 알기 때문이죠. 둘 중에 하나를 구하겠습니다. 어떻게 구합니까? 네, 물론 키르이호프 법칙을 이용하죠. 네, 그래서 매 순간 성립하니까 키르이호프 법칙은 어떻게 되겠어요? 네, 전원 지날 때 ET, 그 다음에 축전기 지날 때 마이너스 C분의 QT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걸 풀면 여기서부터 우리 뭘 구할 수 있겠어요? 축전기에 대전된 전하를 구할 수가 있고 여기서부터 전류는 어떻게 구합니까? 시간으로 미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하부터 구하면 기전력이 이렇게 되니까 네, 전하법칙은 이렇게 됐으니까 바로 구해지네요. 바로 구해요. 그래서 축전기에 대전된 전하는 뭐 어떻게 됩니까? Q는 CE 이렇게 됐죠. CE면 요게 저걸 대입합니다. CE0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되니까 우리 이 전하는 기전력과 위상이 같다. 위상이 같다. 그리고 요 전하의 진폭을 Q0라고 하면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요 놈들 사이에는 Q0는 C20와 같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건 무엇에서 하고 똑같습니까? 네,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E0는 C분의 Q0 뭐 이런 거 저것도 똑같은 식인데 이거는 직류회로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 무엇을 구할 수 있냐면 여기서부터 바로 전류를 구할 수가 있는데 전류를 구해보겠어요. 기전력이 이렇게 주어지고 그 다음에 전하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전류는 어떻게 하면 돼요?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죠. 그래서 QT를 시간에서 미분했더니 이번에 뭐가 됩니까? 여기서 코사인으로 되면서 오메가가 한번 나오죠. 그래서 요 앞에 거를 진폭으로 이렇게 쓴다면 어떻게 되냐면 I0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쓰는데 코사인 오메가 T는 무엇과 똑같냐면 사인 오메가 T 더하기 2분의 파이하고 똑같습니다. 왜 그래요? 위상만 다르기 때문이 그렇죠. 그러니까 코사인 함수는 사인 함수하고 똑같은데 뭐만 달라요? 시작점이 이렇게 다른 겁니다. 시작점이 이렇게 다른. 그래서 우리 아까 얘기했었죠. 교류 저항회로는 전류의 위상이 기전력의 위상하고 같았는데 어떻습니까? 교류 축전기 회로는 전류의 위상이 기전력의 위상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겠어요. 물론 전하의 위상과는 같죠. 그 다음에 이제 진폭 사이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전류와 기전력의 진폭 사이의 관계는 이제 여기서부터 우선 전류와 전하의 진폭 사이의 관계부터 알고 그 다음에 전하와 기전력의 진폭 사이의 관계를 쓸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뭐가 돼요? I0는 Q0 오메가 이렇게 되는데 Q0가 C0니까 C0 오메가 이렇게 되죠. 네,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기에 E0가 있으면 그거 가지고 우리가 바꿔 쓰는 건 나중에 할 수 있는데 먼저 교류 기전력이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위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위상 아까 우리가 구해놨죠. 그래서 교류 저항회로는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기전력이 이렇게 되면 전류는 저항회로는 이랬어요. 그래서 어때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위상이 같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전류의 위상이 기전력의 위상과 같다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교류 축전기 회로는 어떻습니까? IT가 I0 사인 오메가 T 더하기 2분의 파이니까 이거 코사인을 표시하는 거죠. 코사인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위상이 다르다라고 하는 걸 알겠어요. 얼마만큼 차이가 납니까? 네, 위상이 요만큼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사실 요만큼 거꾸로 차이가 났네. 요 사실 그림이 좀 잘못됐죠. 이렇게 앞으로 하면 네, 위상이 더 많이 차이가 났네. 저 앞으로 가는 거야 됐죠. 네, 앞으로. 아무튼지 2분의 파이가 차이가 납니다. 2분의 파이가 차이 나는데 여기서부터 우리 뭘 알 수 있냐면 이걸 조금 더 크게 그리겠어요. 이렇게 크게 그려 놓을 것 같으면 우리 뭘 알 수가 있냐면 요 두 개가 바로 어떻습니까? 요 두 개가 위상이 같은 점입니다. 그렇죠? 크기가 같이 0인데 같이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기전력의 위상과 전류의 위상은 이 두 개가 위상이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서 이게 시간축인데 시간축에서 TA가 더 큽니까? TB가 더 큽니까? 네, TB가 더 크죠.
t가 작다고 하는 것은 시간이 작을 때 전류가 여기를 지나가죠.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간 다음에 기전력이 지나가죠.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위상이 다른데 전류가 기전력보다 위상이 2분의 파이만큼 앞서간다. 전류가 더 빨리 간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전류가 가면 기전력이 뒤따라간다라고. 그래서 축전기의 역할은 전류를 한 단계 한 발 늦게 가게 만드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교류 축전기회로에서 축전기 양단의 전위차를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하를 먼저 구하면 우리 전위차 구할 때는 전하 가지고 하죠. 전하는 Q0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되면 전위차는 어떻게 됩니까? 전위차는 C분의 Q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C분의 Q0 사인 오메가 T니까 우리 그 최대값 사이의 관계를 볼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네, 이거 뭐가 조금 잘못 그린 그림이네요. 요거 전류를 그려놨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네, 요거 Q0가 요거 전류네요. 그 최대값 하는 상관이 없으니까 자 이렇게 잘못 그렸는데 위상이 지금 같죠. 자, 그래 최대값을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최대값 비교하면 요거 두 개 비교해야지 되니까 네, V0는 C분의 Q0. 그런데 Q0가 뭐였어요? Q0하고 I0하고 비교할 것 같으면 Q0는 오메가분의 I0 이렇게 됐죠. 그래서 V0를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오메가 C분의 I0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 I0는 Q0 오메가 이걸 이용한 겁니다. 네, 이런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볼 것 같으면 이렇습니다. 전류는 이렇게 주었어요. 그러면 전위차는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전류하고 전위차는 이상이 좀 다르죠. 그러면 이거 유효값 계산하면 아까 똑같은 거 한번 한 것인데 전류의 평균은 0이고 전위차의 평균도 0이니까 하지 않고 여기서 제곱의 평균만 합니다. 제곱의 평균하면 2분의 I0 나오고 그 다음에 2분의 1 V0 제곱 나오죠. 그래서 유효값은 우리 몇 번 한 것처럼 최대값의 루트 2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거 우리 알았습니다. 그리고 전위차에서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유효값은 루트 2분의 1 하고서 V의 최대값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 전기 용량과 전하와 전류와 전위차 사이의 관계를 볼 것 같으면 네, 여기서부터 우리 뭐 할 수 있습니까? 전위차는 이렇게 주어지는 것인데 우리 직류 회로에서는 C분의 Q죠. 자, 그러면 교류 회로에서는 어떻게 하냐?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요것들을 다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시시각각으로 이게 성립하죠. 그래서 이거 그대로 성립하는데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성립하니까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러면 이 최대값 사이의 관계를 볼 것 같으면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여기다 집어넣으면 뭘 알 수가 있냐면 이 앞에 최대값만 비교하니까 우리 앞에서 알은 V0는 C분의 Q0 이런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었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뭘 우리가 넣을 수가 있냐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Q0는 오메가분의 I0 이용할 것 같으면 이렇게 I0 나누기 오메가 C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에 유효값 사이의 관계도 똑같이 성립합니다. 똑같이 성립해서 그대로 자 유효값 사이의 B는 최대값 사이의 B하고 똑같죠. 그래서 최대값 사이의 관계하고 똑같이 성립하고 그것을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이 두 개는 B가 오메가 C분의 1이니까 뭘 쓸 수가 있냐면 VRMS는 오메가 C분의 IRMS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여기서 우리 전기 용량에서는 리액턴스라고 하는 것을 정의합니다. 교류 회로에서는 왜 그러냐면 직류 회로에서는 축전기가 어떤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까? 축전기가 이렇게 있으면 시간이 오래 지나면 저항이 무한대인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전기가 있는 직류 회로는 스위치를 집어넣고 오래 기다리면 뭐 풀 것도 없어요. 충전이 다 끝나면 전류가 안 흐르는데 이건 뭐라고 생각할 수가 있냐면 저항이 무한대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축전기가 교류 회로에서는 그때는 전류 흐르는데 전혀 시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축전기가 교류 회로에서 저항의 역할을 하는 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리액턴스다 이렇게 부르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저항하고 비교를 한다면 여기 저항이 이렇게 있고 축전기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 직류 회로에서는 이거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V는 IR 이렇게 쓰고 요거 V는 C분의 Q 이렇게 쓰죠. 이것을 교류 회로에서는 어떻게 쓰냐면 자 이거 똑같은 식이 성립합니다. 여기서도 어때요? 똑같은 식이 성립하지만 요거를 I에 대해서도 쓸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여기 똑같은 식을 I에 대해서 쓸 것 같으면 우리 어떻게 바꿔 쓸 수가 있냐면 우리 유효값에서 여기서도 그렇게 바꿔 쓰지만 여기서도 이렇게 바꿔 쓰니까 요 놈을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전류 곱하기 저항. 여기서 어때요? VRMS는 전류 곱하기 R 이렇게 했죠. 그거나 마찬가지로 전류 곱하기 뭐 요게 바로 어떤 항이냐면 저항에 해당하는 항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요걸 리액턴스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 리액턴스는 뭐와 같겠습니까? 오메가 C분의 1과 같죠. 오메가 C. 그래서 전기 용량에다가 각진동수, 교류 전원의 각진동수를 곱한 것분의 1. 이것이 바로 교류 축전기 회로에서 축전기의 저항처럼 그렇게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거 우리가 다음에도 배우겠지만 그래서 이 전기 용량 리액턴스는 저항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단위도 무슨 단위를 쓰냐면 저항하고 똑같은 단위를 씁니다. 옴이라는 단위를 쓰게 되겠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교류 축전기 회로가 있으면 전원하고 교류 전원과 축전기를 연결하는 것인데 기전력하고 전하하고 전류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 이놈들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 위상이 여기에 위상이 어떻습니까? 전류의 위상이 다르죠. 2분의 파이만큼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전력의 위상보다 전류의 위상이 2분의 파이만큼 앞서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저항회로는 우리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저항회로는 유효값 사이의 관계가 축전기 회로는 똑같은 식처럼 생긴 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었더니 저 저항회로의 R과 똑같은 역할을 요 XC가 하죠. 이 XC가 어떻게 주어진 겁니까? 오메가 C분의 1 이렇게 주어진 것인데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축전기의 리액턴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축전기의 리액턴스를 가만히 보니까 이게 오메가가 어때요? 오메가가 커지면 다시 말하면 교류 전원의 진동수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오히려 저항이 작아지죠. 분모가 커지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0이면 어떻게 됩니까? 진동수가 0이면 분모가 0이 있으면 무한대가 되죠. 교류 진동수가 0이라고 하는 것은 교류 각진동수가 0이면 그게 바로 직류라는 얘기죠. 그러면 직류의 경우에는 리액턴스가 무한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류 각진동수가 굉장히 커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저항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교류 축전기 회로는 이런 특징을 준다. 교류 축전기에서는 축전기가 있더라도 교류가 흐르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교류의 각진동수, 기전력의 각진동수가 커질수록 오히려 저항이 더 작게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